1월 20일 뉴스 인앤아웃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잘 듣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네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 27분경에 구룡마을 4지구에 있는 한 교회 근처에서부터 불이 시작이 돼서요. 불이 굉장히 크게 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오전 6시 39분 그리고 7시 26분에 각각 대응 1단계와 2단계 발령했고요.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완진이 된 건 불이 난 지 5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6분경이었고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이 약 60채가 불에 타면서 주민 상당수가 지금 이재민이 된 상황입니다. 소방 197명, 경찰 320명, 지자체 단체에서 300명 등 총 900여 명이 동원이 돼 있고 포크레인 같은 장비 68대, 헬기 10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불이 굉장히 크게 번졌는데 이 원인으로 떡솜이 지목되고 있는데 떡솜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참 구룡마을에서 화재 참 자주 일어나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이면 수해가 나면 또 수해 피해도 잦은 곳인데 이 구룡마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인 강남, 그래서 부자 동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 남아 있는 무허가 판자촌 이런 아주 그 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곳인데 원래 이곳은 그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으로 원래 이제 구룡마을 북쪽 자락에 있다. 그래서 구룡마을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원래는 재개발하기로 돼 있었죠. 그렇지만은 원주민하고 토지주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강남구청 여기에 이제 협의가 잘 안 되고 토지 보상 문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판자촌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사고가 참 많이 나고 특히 화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2002년부터는 여기가 화재 경계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대비 소방 훈련도 자주 하고 대응 체계도 많이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화재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무허가 판자촌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러다 보니까 누전으로 화재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화재도 뭐 누전 때문인지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다 보니까 화재가 커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룡마을 화재가 발생하면 커지는 거는 이제 판자촌 자체가 떡솜이라는 단열재로 이렇게 주로 그 판자촌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떡솜이라는 건 이제 솜뭉치를 말하는 거죠. 이거로 사방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 보니까 화재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게 불에 잘 붙는 소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는 또 비닐, 스티로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밖에서 불을 많이 뿌려도 그 잘 소화 용수가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네. 거기다가 골목에는 LPG통 잔뜩 있죠. 여기다가 그 문어발식 전기를 사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번 불이 나면 커지는 것이 종종 있는데 오늘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또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커졌는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이곳을 재개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재개발 갈등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보니까 참 이게 빨리 해결이 좀 돼서 좀 서로 양보를 해서 좀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스위스를 순방 중인데 스위스에서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룡마을이 주택이 밀접하게 위치하고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소방당국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서울시, 강남구 등 지자체와 소방당국,
경찰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힘쓰고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자체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민의 주거 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잘 대응했는지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적절했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할 것 없이 네. 정부 지방자치단체 혹시라도 정부로 또 지방자치단체로 화살이 돌아올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초장부터 이렇게 초동진압을 강조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면은 밑에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동진압에는 물론 이제 또 나타나야겠지만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룡마을 화재 발생했다 보고받고 현장으로 바로 갔더라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관심은 이재민들 어떻게 설명절 아닙니까? 설명절인데 어디서 보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또 대책을 아마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설 명절 앞두고 이런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민심에 아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들 대책에 원활하게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설 명절인데 정말로 이 이재민들이 좀 안타깝지만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당국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야 의원들도 긴급히 구룡마을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용산역 찾아서 귀경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에 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귀성길 인사를 포기하고 구룡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위로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사후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청, 지자체 등에서 잘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는 정치인들 생색내기 아니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오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사고 현장에 여야 지도부가 가는 것, 여야 정치인이 가는 것 당연하죠. 대전제는 그렇지만은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높은 분 들어오면은 보고하고 이런다고 화재 진압에 차질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정치인들 간 걸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화재가 큰 줄기가 잡힌 다음에 가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 구룡마을 방문한 거 막을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안 간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이거 무시하는 것 아니냐? 정치인이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비판도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여야 지도부 정치인들이 화를 당한 사람들 돌보고 또 정부를 겨냥해서 대책 잘 마련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은 화재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모습 보이지 않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얼굴 내비치는 정치인들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생색내기 아니냐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런 현장 방문하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임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원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귀성길 오르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려고 했다가 그 서울역 행사는 취소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귀성길 인사하고 구룡마을을 찾았는데 통상 여야 지도부가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역, 그러니까 보수정당은 서울역, 그리고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자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유가 보니까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정당 경우에는 주로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는 것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그 노선이 경부선이 주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남 텃밭으로 가니까 주로 서울역에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용산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용산역이 주로 호남선이
또 광주, 나주, 목포 이렇게 지나는 그렇군요. 호남선이 여기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텃밭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그 귀성하는 고향 가는 입장에서 맨날 싸우기만 한 여야 지도부를 보는 국민들 입장은 어떨까요?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힘내세요라는 대답 그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좀 짜증나는, 고향 가는데 들뜬 마음이 좀 짜증으로 변할까요?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궁금합니다. 역발상으로 사실 국민의힘이 용산역으로 가고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좀 서울역으로 가가지고 본인에게 좀 덜 우호적인 지지자들한테도 좀 열심히 인사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서진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동진을 노리고 서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로 일정을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같은 현장에서 두 지도부가 겹치는 모습은 또 보면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어찌다 보면은 민주당도 서울역에서 하는 경우도 또 가끔씩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번 명절에는 많은 박수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음 명절에는 꼭 환호를 받는 정치권이 양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해서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좀 화제인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이 나를 세우는 것을 보고 기시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핵관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간다고 했을 때 누구도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녀왔더니 누군가가 언론에 이제 가지 말라는데 갔다 이런 식으로 흘렸다는 건데요. 나 전 의원도 저출산 대책 발표를 했더니 누군가가 이제 하지 말라는데 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도 이 두 사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표현 보면은 윤핵관 또 이제 대통령실과 줄곧 대립각을 세우다가 자신은 다음권 정직, 중징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로 자신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받은 공격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으로부터 공격받은 점도 비슷하다. 그런 점에서 기시감이 든다라고 하는 점은 공격을 받고 또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압박받고 고난받은 사람, 희생양 이런 점에서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좀 그 부분은 동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고 제가 보는 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징계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윤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뭐 반윤이다 비윤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반윤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돼버린 거고, 반면에 나경원 전 의원 경우에는 윤핵관 또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반윤의 중심에 설 생각은 없다. 라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반윤 입장에서 서게 된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년 총선 공천 문제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다라는 점은 강조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맞서는 입장은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반윤임을 분명히 했고 나 전 대표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노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전 대표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원래 외교부 장관을 희망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언짢게 생각했다는 걸 들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을 희망한 사람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을 줬다는 건 이 정권에서 본인에 대한 처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윤심은 나 전 의원을 향하지 않았었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싫었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사실관계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외교장관을 희망했는지 여부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전했다고 말은 했지만은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짢아했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외교장관을 놓고 뭐 여러 명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본인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었죠. 여성 최초로 지냈었고 또 원내대표도 여성으로서 최초로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겁니다. 그래서 네. 희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희망했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지금 박진 의원이 외교장관으로 있는데 박진 의원 경우에는 국회 역시 외교통일위원장 지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외교부 출신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자타고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두 사람을 놓고 선택을 한다면은 뭐 그거는 그 인사권자 마음이죠. 인사권자의 선택의 몫인데 그걸 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안 시켜줬다라고 해서 그냥 싫다라고 생각하는 싫기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은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인사권자가 선택한 건지 그거는 대통령만 아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추측하고 이렇게 논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냥 싫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을 외교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명확하게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코멘트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준일 앵커께서는 이 그냥 싫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랑 브런치 라면과 그렇죠. 김밥으로 브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들은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YTN 뉴스 정면 승부에 빨리 출연하셔서 한번 얘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 윤 대통령의 요 발언에 대해서 완전히 추측을 한 건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이제 뭐 진위 여부는 이준석 대표한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뭐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시그널이 이제 분명했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체리따봉 문자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친윤들이 공격이 시작됐고 나경원 같은 경우에도 김대기 비서실장의 입장 표명이 있은 이후로 전체적으로 이제 친윤 의원들의 어떤 뭐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에서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으니 이준석 대표 꼭 나오시길 바라고요. 자,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 곧 생각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거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본인에게 출마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나가셨던 분이다라면서 이번에도 출마할 걸로 점쳤는데요. 지금 박종희 전 의원, 나 전 의원 측 인물인데 이 사람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전의에 불타고 있다라고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출마 의지 자체는 확고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인가, 사과할 만한 일은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을 두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과할까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입장이더라고요. 하나는 여기서 포기하면은 정치적 장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보는 정치 원로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특이한 분석을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갈 자리 있으면 무조건 나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본인은 표현했지만 출마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나경원 전 의원은 항상 나갑니다. 근데 항상 또 2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지 안 나갈지 여부는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출마가 바람직하다. 불출마가 옳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관측이지 아마 나경원 전 의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 출마를 고집한다면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경원 전 의원 비판한 것과는 제가 보기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입장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고 완주를 한다라면은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선다는 입장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그 내부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일지 여부도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출마를 한다라면은 이 문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고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잘못한 점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출마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미적대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라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서 떠난 보수 표심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지지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 명시적으로 아무도 없거든요. 박종희 전 의원이 지금 대변인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박종희 전 의원도 당협위원장이 현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도 명시적으로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지지가 없이 단기 필마로 뛰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심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당심을 잡을 수 있는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는 명확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 낫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들을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골치 아플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결선투표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안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김기현 의원을 저격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좀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말대로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편하지 않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과 윤핵관 입장에서는 상황 관리를 하는 인물 김기현 의원이 관리형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안철수 의원을 비토하느냐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그래서 1순위는 김기현 의원이고 나름대로 피치 못할 상황이 오면 안철수 의원이 되는 것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윤상현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약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나 전 의원이 1대1 간의 연대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어려울까요?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계신데. 1차 투표에서는 구조적으로 연대가 불가능합니다. 결선 투표에선 자연스럽게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3등 4등 한 분들이 지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1차 투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대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연대 가능한 것이 유일하게 수도권 연대라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비슷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연대가 어떤 설득력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좀 더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 꼭 뉴스정문 선반만 나와주시길 바라고요. 섭외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이미 내일 대통령 오면은 아마 접촉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날지 조만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흥미진진한 분도 있고 막장 드라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설 연휴 기간 동안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설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